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로 이제 농업인이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하면은 이제 그걸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시장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탄소 인증제라고 해서 농산물에 인증 마크를 붙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 농촌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상당히 많이 리드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계신 거로 알고 계신데 이분들한테 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우리 농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농 실천 방향 이렇게 이제 타이틀은 갖고 왔지만 영농 얘기는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농업 방향이라보다 탄소 중립 농업은 온실가스를 줄이게 되는 그런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 거고 온실가스를 줄이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찬스를 우리 농업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비즈니스 찬스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지?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촌 현장에서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의견 일치도 못 보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서로 이제 합일점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한번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나오면 제가 요거는 중요한 겁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이제 힘들죠 지금 기후 변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IPCC라는 곳에서 우리 탄소 중립 이미 각 국가별로 탄소 중립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거를 갖다가 그 목표치라는 게 원래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이하로 이렇게 어떻게 해봅시다 했는데 작년에 이미 1.5도 넘어갔어요. 평균 기온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 심각한데 우리 농업으로 오면은 이게 더 심각해지죠. 우리는 농업은 사실 엄청난 피해자 아닙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기후변화 어떤 재해 상황이 오고 그다음 식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식량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오늘은 저는 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이건 힘든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근데 힘든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뭘 준비를 해야 되나 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우리 사회에 퍼진 그 어떤 지명된 그런 어떤 과제, 명제예요. 큰 중요한 명제인데 자 그럼 우리 농업에서 나오는 우리 농업에서 온실가스 많이 나와요. 이게 이런 아주 그냥 목가적인 풍경에서도 메탄이 나오고 농기계 쓰면 당연히 온실가스 나오겠죠. 축산에서도 엄청난 메탄과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농업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는 우리 기후변화를 야기한 저쪽 산업에서 뿜어진 온실가스와 같은 것인가? 기체로는 똑같죠. CO2, 메탄, 아산화질소 뭐 이런 거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농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뭡니까? 생물학적 프로세스. 예전부터 우리 지구가 우리 자연이 가지고 있던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온실가스는 환경 유해 물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온실가스가 없으면 인간 다 죽습니다. 지구가 생명을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온실가스고 그 온도가 유지됐기 때문에 생명이 사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 중에 온실가스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메탄도 나오고 아산화질소도 나오고. 다만 지금 현대인들은 이게 현대 산업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급격한 변화를 이루다 보니까 지금의 기후변화 문제라는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농업인은 첫 번째로 뭘 우리 해야 되느냐? 온실가스 줄이자. 근데 줄이는데 우리 농업은 필수 감축 의무 대상은 당연히 아니어야 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는 것은 산업 쪽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뭔가 프로세스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돈을 받아와서 우리 농업의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근데 그러려면 산업계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와 우리 농업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는 전혀
다른 형질의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하에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빡세게 줄여야 된다 하는 목표를 받았다는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를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인지해야 되느냐? 지금 많이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은 야, 뭐 농업에서 무슨 온실가스를 뿜어 하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농업은 식물을 다루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그리고 일부 이 농업 부산물들이 땅속의 유기물로 저장되면 토양의 탄소 증가에 기여한다. 딱 요 프로세스만 딱 생각하시면은 그렇지. 우리는 식물은 대기 중에 CO2를 흡수해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광합성을 했던 것들은 또 식물이 스트레스 받거나 빛이 없거나 하면 호흡에서 날아가고 그다음 유기물로 저장됐던 것들도 사실은 토양 속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이 꼴짝꼴짝해서 이제 다 금방 분해합니다. 2년에서 3년 정도면 99% 이상을 분해해서 다시 대기 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산림은 빼고입니다. 산림은 축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일반적인 우리 초본 생태계를 다룬 농업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농업 생태계는 탄소 중립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배출도 안 하고 흡수도 안 하고. 근데 이제 현대 농업으로 들어오면 그 나머지 활동은 다 배출이죠. 비료 뿌리면 아산화질소 나오죠. 논은 또 특별하게 논에 물을 대면은 밑에 혐기 조건 때문에 메탄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메탄은 단순히 흡수는 CO2를 하고 뱉는 건 메탄을 뱉는데 메탄은 온실가스 28배나 CO2의 28배나 되는 기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가 상당히 나오고 그다음에 축산 장내버려 하고 분뇨 처리하고 하면서 메탄과 아산화질소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농기계 쓰고 저장, 가공, 유통 이러면서 화석연료 기반한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고 먹여 살릴 인구는 많으니까 한겨울에도 농업하고 한여름에도 농업하고 이러면서 냉방하고 난방하고 이러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거부감이 오죠. 농업은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이건데 이거 인정해야 돼요. 왜? 탄소 중립 농업을 비즈니스화 하려면 비즈니스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나 배출 안 해. 이러고 이제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줄일 것도 없잖아요. 배출을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얼만큼 배출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에는 굉장히 많이 배출했어 하고 차라리 이거를 인식을 하고 이걸 공식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비즈니스로 만드는 데는. 조금 거부감이 드시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탄소 중립 농업이 비즈니스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줘서 자, 근데 이런 이제 탄소 중립 농업으로 가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보급하려다 보니 우리 농업에는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 우리 농업 기술이라는 게 저탄소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게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고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다 보니까. 그리고 농업 활동 증빙도 산업 쪽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고지서니까 전기 고지서, 그다음에 유류 고지서 이 두 가지 제출하면 끝이에요. 검증이 끝나는데 농업은 영농 활동을 해야 돼요. 토양에 탄소는 얼마큼 저장됐는지, 물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유기물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비료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고지서 기반이 아니고 다 활동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진 찍어내야 되지. 아니면 무슨 뭔가 되게 대단한 기술로 어떻게 증명을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이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친환경 농업이라는 거 하면은 친환경 농업은 당연히 순환형 농업을 기반으로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탄소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은 그럼 당연히 저탄소이냐 하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어떤 부분 물론 이제 원리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탄소고요. 근데 우리나라로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건 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볏짚을 환원한다. 그럼 토양에 유기물이 축적돼서 토양 탄소는 일부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논이라는 게 문제예요. 논에서는 들어간 탄소가 CO2로 그냥 나오면 탄소 중립인데 메탄으로 덜컥덜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기물 메탄균의 먹이가 되는 유기물을 자꾸 집어넣어주면은 그 메탄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더 나오는 것처럼 평가가 됩니다 이미. 이건 국제적으로 그냥 공인된 방식으로 평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렁이 농법하면 우렁이 안 죽이려고 상시담수하면은 물을 계속 담아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메탄이 올라오는 시기가 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메탄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제초제 안 쓴다 하는데 제초제를 안 쓰면은 당연히 화학 농약과 관련된 온실가스야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그거 만들 때 나오는. 근데 문제는 제초제를 안 쓴다고 해서 잡초 관리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농기계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의 어떤 친환경 농업에서 갖고 왔고 그다음 친환경 농업에서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그건 환경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생태학적으로도 당연히 옳은 거고. 근데 온실가스로 오니까 조금 부딪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 볏짚 환원을 매년 하면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볏짚 환원도 하고 상시담수도 하면 논 1헥타르에 메탄 20톤 나옵니다. 차 우리 트럭으로 따지면 1톤 트럭 4대 분량 정도가 1년 동안 쓰는 정도에 나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볏짚만 환원 안 해도 2대로 줄고 물 관리만 잘하면 한 대로 줄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친환경 농업도 저탄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학적인 방식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좋게 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좋게 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비즈니스 얘기도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산업 쪽은 이게 온실가스는 근본적으로 산업 쪽의 문제입니다. 예, 산업 쪽에서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뿜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쪽도 이제 규제도 대부분 산업에서 하고 있어요. 농업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농업은 지원을 하는 거죠. 예, 보조하고. 근데 이제 규제 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기업은 ESG 공시를 의무화시키겠다. 우리나라는 이제 1조 이상의 이제 되는 기업들만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매출액이 26년부터 하겠다. 뭐 근데 바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6년부터 조금 더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냥 추세입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해놓고 있는데 요거의 기업의 ESG 의무 공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1번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게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만들 때 온실가스를 얼마큼 뿜어냈고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국가 감축 목표나 세계 감축 목표에 맞춰서 한 40% 줄일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큼 이렇게 줄이겠다 하는 거를 공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 공시이기 때문에 의무 공시해 놓으면 그다음에 그걸 이제 지켰나 안 지켰나 누군가가 쳐다보겠죠. 못 지키면 이제 혼나게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농업 쪽은 그러면 이제 저쪽 민간 기업은 온실가스를 자기가 스스로 줄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줄이지 못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사갖고 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농업의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의 인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은 다른 데들은 그냥 온실가스만 줄이면 그냥 온실가스만 줄이는 건데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들은 보통 환경 개선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비료 줄어들면 수질 오염도 같이 줄어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는 ESG 공시를 할 때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온실가스만 줄인 게 아니고 우리 농촌 쪽에 하고 같이 뭔가 콜라보해서 내가 지역 활성화에도 뭐 기여했다. 뭐 이런 식의 비즈니스 홍보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해외에서는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크레딧 구매가 계속 지금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가격도 그냥 산림 경영해서 나오는 산림 크레딧보다 4배, 5배, 많게는 한 20배도 높게 그렇게 구매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기회는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좀 잘리지만 아무튼 온실가스 감축 성과의 활용, 요거 이제 활용이라는 게 어떤 판이 있는가 하는 것들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판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은 그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지? 그러면서 그 숫자를 뭘로 내지?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온사이트 관리기에서 그냥 기술이 있으면 기술의 효과를 아주 심플하게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경운을 한다. 무경운을 했더니 토양의 교란을 하지 않으니까 토양의 탄소가 저장되네 해서 토양 탄소 저장 효과만 딱 평가해 갖고 그거를 온실가스 몇 톤 줄였어.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린워싱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어떤 그린워싱이 생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경운을 했더니 당연히 토양은 탄소가 저장이 되는데 이게 논이라는 곳에서 무경운을 했더니 유기물이 늘어난 게 메탄 발생을 확 늘려버리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거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무경운을 했더니 농기계 경운을 안 하니까 당연히 트랙터를 들 쓰네. 그럼 농기계 에너지는 절감하니까 요건 또 긍정적인 효과가 또 있네. 그리고 무경운을 했더니 기비를 안 주게 되니까 트랙터를 안 써서 기비를 안 주게 되니까 비료 절감 효과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이 있으면 딱 눈앞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점점 이쪽으로 와서 가치 사슬을 분석을 해서 그 가치 사슬에 맞춰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것들. 그럼 예를 들어서 볏짚 논에 그래서 근데 이게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것도 있어요. 볏짚 환원을 했어요. 볏짚 환원을 하면은 논에서 볏짚 환원하면 당연히 딱 우리 농가에서는 볏짚을 들어갔으니까 토양의 유기물이 증가됐지 않았어. 토양 탄소 저장이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시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볏짚 환원됐더니 이게 밭이면 모르겠는데 논에서는 물을 대버리니까 이게 메탄으로 올라오네. 그래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로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가치 사슬을 같이 보는 평가 방식이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런 이제 추세에서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를 우리가 농업에서 줄였다. 그럼 어떤 판때기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요거는 탄소 시장이라고 해서 탄소를 우리 채권처럼 주식처럼 채권화하고 그걸 갖다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게 크게는 규제 시장. 요거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그냥 다 규제하는 그런 시장이 하나 있고 그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거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발적 시장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서로 신뢰성 확보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서로 알아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이쪽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움직이고 있지만 이쪽은 지금 그냥 형식만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장이 있느냐 해서 규제 시장은 이렇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해서 주로 산업 쪽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들을 강제로 이제 줄이도록 강제로 이제 이행을 시키고 근데 걔네들이 다 못 줄인 것들은 우리 농업 같은데 산림 같은데 이런 데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한 것을 이쪽 시장에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장이 이제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발 시장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제대로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해외 국제 시장이 뭐 항공 코르샤 같은 이제 국제 항공 운송 조합 같은 데서는 우리 스스로 2020년까지 배출한 것을 맥시멈으로 놓고 그 이후에 더 배출한 거는 싹 다 줄여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실제로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보여드린 거는 가치사슬 평가가 아까 이렇게 무경운처럼 요 정도 수준으로 내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하는 그런 가치사슬 평가도 있지만 뭐 시밤이라고 그 탄소 무역 국경 조정제라고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갖고 온실가스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이 가치사슬의 극단점에 있는 전과정 평가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보고서를 내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정과정 평가라는 게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보통 그냥 기술을 평가하면 그 기술 뭐 무경운을 했는데 예, 산업적이지만 무경운이라는 기술을 했는데 그게 토양탄소가 저장하고 뭐 메탄이 더 올라오고 했지만 에너지도 줄이네 그러면 에너지를 평가할 때 단순히 에너지가 내가 뿜고 다니는 그 농지에서 뿜고 다니는 에너지 CO2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기는 어떻게 발전소에서 만들어질 때 얼마큼 온실가스 뿜었는지, 그 다음에 유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채굴하면서 만들어질 때 아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농업 비료라든가 아니면 뭐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나온 온실가스 배출들, 그런 것들까지 싹 다 평가를 해서 갖고 와서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이 정도의 온실가스가 나왔습니다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폐기될 때까지도 다 평가를 해서. 그래서 전 과정 평가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이제 농업 쪽에서는 저탄소 인증제, 인증 마크 찍어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뭐 해외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저탄소 인증제 이렇게 안 하고 탄소 표시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얼마큼 배출했는가 저 제품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근데 정과정 평가라는 걸 이용하니까 우리 저탄소 인증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평가하느냐? 뭐 아까 그냥 어떤 기술 하나 뭐 논물 관리 하면은 요게 농장 아니다 보면 농장에서 나오는 대기 배출물 그거 중에 메탄의 배출 요거의 변동을 봤다면 정과정 평가는 비료는 얼마큼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쑥 하는데 이게 단순히 여기 들어와서 나오는 아산화질소나 메탄을 보는 게 아니고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보고 비료가 만들어질 때 작물 보호가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전기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질 때 유류가 사우디에서 캐 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올 때 이런 것까지 같이 다 평가를 해서 폐기되는 거 과정까지 해서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산물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팔리고 있고요. 해서 네, 이제 2, 3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더 남아서.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온실가스, 우리 농업에서 온실가스를 비즈니스화 하려면 온실가스와 관련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은 감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숫자로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친환경 농업이나 기존의 우리 영농 관리 방식은 좋으냐 나쁘냐, 나쁜 걸 했으면 X, 좋은 거 했으면 O 이렇게 접근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나쁜 행위는 조금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리면 무조건 그냥 아웃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왔지만 온실가스로 들어오면은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접근하기 힘든 게 그러면 어떤 과정을 똑같은 기술을 썼어도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얼만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갖고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계산을 하시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뭐 어떻게 준비하지, 뭘 준비하지, 마음속에 뭘 담아놓고 있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평가하는 방식은 배출 계수라는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장에서 뭐 논에 물 관리하면은 메탄이 준데 이거를 갖다가 측정 장비를 놓고 그거를 일일이 다 얼마큼 줄었는지 관측하는 거는 돈도 많이 들고 일단 그거 할 만한 연구 인력도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하냐? 논에서 물을 일주일 빼면 메탄이 100 나오던 게 80 나온대. 2주까지 빼면 60 나온대. 3주 이상 빼면 40 나온대. 이런 식으로 계수화시킨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수는 다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든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는 곳에 공인을 받게끔 해놓은 것들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녹비작물을 했어요. 녹비작물을 하니까 유기물이 이제 토양에 막 들어간 것 같아. 누가 봐도 이건 토양 탄소 증거가 된 것 같아. 근데 배출 계수가 없으면 이게 얼마큼 탄소 저장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계수가 근데 없어요. 녹비작물은. 그게 여러 가지
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개수를 차마 못 만들고 지금 연구자들이 못 만들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농업인들은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야 이거 당연히 토양의 탄소가 증가됐는데 왜 이걸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개수가 없으면 인정을 못 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 억울하지만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출 개수가 없는 활동은 적용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관리라는 것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 물관리 했어 한다고 해서 그냥 온실가스를 인정받는 게 아니고 감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 벼재배 농가는 기본적으로 2주 정도는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고 있으니 평균적으로 그 이상하는 농가들만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감축이라는 것이 현재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나 겁나 배출하고 있어. 이거를 갖다 인정하라고. 그래 그 기준점이 높아야 뭔가 활동을 하면 그 감축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오히려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이제 영농 활동은 이걸 온실가스 감축은 숫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숫자로 만들려면은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모니터링 과정과 검증 과정. 내 활동이 이만큼 활동했어 하고 남도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근데 되게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논물 관리 하나 하려고 하면은 일일이 그 날짜에 사진 찍어갖고 제출하지 않으면 이게 인정을 못 해주는 거거든요. 산업계는 그냥 전기 사용 고지서 이렇게 그냥 제출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거를 저희 지역에 가서 해봐요. 저 하루 일당 30만 원 넘는데 그러면 이거 돈이 얼마겠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은 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야 저비용으로 내 돈은 조금 들어가고 나중에 받을 돈은 조금이라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을 마지막 중점으로 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